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은 악마로 보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 분명히 민주당 지지자가 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자가 아니고, 민주당은 과거 민주화 운동의 주도했던 세력, 386이 지금 586 되었고, 이런 세력들이 20년, 30년 흐르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민생이라든지 국가 발전 차원에서 시대적 변모를 가지지 못한 그런 세력이 여전히 유지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친자본적이기도 하고, 결국 정치적 투쟁보다 더 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단순히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민생, 국민의 삶의 부분에서는 점수를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양상대로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조금 간단히 거칠게 얘기하면 악마와 천사의 싸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 그렇게 복잡지 않아요. 어느 쪽이 악이고 어느 쪽이 선인지는 그거는 쉽게 구분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복잡한 이런 양상들이 있긴 하지만, 자, 어쨌든 진실과 어떤 정의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그런 장사판 상업화가 된 그런 세상인데, 이번 조국 씨와 관련된 이 사태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김태우라는 분 양반이 있는데, 뭐 청와대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왔죠. 이 친구가 검찰 출신인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집권의 어떤 시절이 같으면 벌써 구속되었죠, 이런 사람은. 근데 민주당은 이걸 못해요. 이 정권은 착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친구는 그야말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조국 씨가 장관 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장사거리가 지금 떨어졌어요, 갑자기요.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발광을 하겠죠. 그러니까 과장된 제목을 막 달아서 유튜브를 막 띄우고 있고, 뭐 가로세로 연구소 뭐 강용석 변호사가 주축이 하고 있죠. 이 친구도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전부 돈에 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진실 정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쪽 세계를 그거 듣는 네티즌들은 그것이 뭐 있는가 싶으지만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보세요. 진실 정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 돈벌이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다가 이렇게 정권 자체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 못하는 이런 성격의 정권이고, 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이것이 많이 의존하고 있고, 현재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제가 수차 얘기했듯이, 역사에 있어서 많은 경우는 악의가 정의를 수단으로 하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무슨 말이냐? 그것이 정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국민들이 그것이 악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측면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론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는 거예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무슨 식사 중에 무슨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 특히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본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현재 검찰이 한 이 일들은 현재 검찰이 어떤 조국 씨의 사건을 반전의 기회로 잡은 게 분명해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적폐의 대상이 적폐척결의 주체로 지금 둔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을 속여가지고 역사가 전도되도록 만들고 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진정으로 그 본분에 충실하고 어떤 가치 중립적인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의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실체를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더 큰 가치에 대한 철학이 없는 기계적 정의를 가진 자의 위험이에요. 이거는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타닥도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는 위험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적폐의 대상이 적폐의 주체로 나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기 전날 제가 조국 씨에 대해서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조국 씨에 대해서 들어서 제가 아는 판단의 기준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전날 조국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팟빵에 보면 조국 교수의 법학 고전 읽기 해서 에피소드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총 한 6시간 좀 넘습니다. 그것을 제가 할 수 없이 다 들었습니다. 그게 뭐 약간의 돈이지만 유료로 듣도록 되어 있는 방송이더만요. 한 6시간 뭐 몇십 분 되더군요. 그 내용을 보니까 4개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겉으로만 자유로울 뿐 온통 쇠사슬에 묵혀 있는 우리의 삶의 정체를 근본에서 통찰한 그런 어떤 사람이죠. 루소는. 그러니까 루소는 그 당시에서 그때 혁명적 의식을 가졌죠. 다음에 사를 더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국가 권력에 의한 권력기관의 통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한 분이고, 다음에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범죄와 제약을 구분하고 제형 법정주의, 사형 폐지 등 근대 형벌 제도를 만든 원형적인 사유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형벌 철학을 초석을 마련했고 인권의 방점을 둔 진보적 형벌을 만든 사람이죠. 다음에 존 롤소의 정의론, 기회균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주장한 사람이죠. 자, 물론 여기 여러분이 듣는 분들은 루소, 몽테스키의 존 롤소 이런 사람을 이제 어느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베카리아 이런 사람들은 법을 전공하다지 법을 공부한 사람 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법의 세계에서는 형사법 세계에서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학자예요. 현대 형법 체계를 만든 사람이니까요. 어쨌든 이 6시간 넘는 동안 들어보니까 일단은 조국 씨가 무슨 위선적인 사람인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변론을 하고 이 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제대로 된 강남 좌파는 맞구나. 이 사람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려고 나서는 데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변호사들 무슨 이렇게 국회에서도 변호사 출신들이 많고 보면, 그런 기계적인 법률 전문가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많아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사법에 대한 역사를 깊이 천착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사법은 뭐냐면 헌법과 함께 인류의 인권이 만들어 온 역사와 같은 거예요. 형사법은. 그리고 민주주의하고. 그러니까 형사법 발전은
역사 발전은 피를 흘리면서 발전한다 그러는데 형사법이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그 고문이라든지 인권 탄압, 균형이 맞지 않는 처벌, 죄 없는 자에 대한 처벌, 자의적인 처벌,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그 발전해 온 게 형사법이에요. 그래서 조국 씨는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쭉 6시간 넘동안 들어보니까. 물론 그 속에는 민주주의가 뭔지 그 발전 이 내용도 있지만도. 그래서 이 조국 씨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자꾸 의지 표현을 하는구나. 그것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의식이 그렇게 되면 그걸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국 씨가 무슨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자기가 생각한 것을 성공할지 못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거 이루더라도 어떤 기대보다도 훨씬 못 미루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현실이라는 벽이 엄청난 무거운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국 씨에 대해서 어제 취임사 그 부분을 조국 씨가 취임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질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